자, 오늘은 첫 번째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이렇게 간단한 의자와 입체적인 졸라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서 일단은 얘를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폴더 작업부터 먼저 항상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폴더, 테스트,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둘게요. 그래서 저장, 텍스트캅, 테스트, 여기에서 테스트라고 일단 이름을 정해 놓을게요. 저장해주면 여기에 블렌더 테스트 블렌드라는 파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수시로 컨트롤 세이브 해주세요. 이게 블렌더가 뭐 지금 할 작업은 그렇게 용량이 큰 작업이 아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작업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그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가끔 어려운 계산하다가 그냥 꺼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컨트롤 S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블렌더를 시작하면 첫 번째는 요 사각 박스가 나오죠. 예, 요거는 지워주고, 지워줄 때는 그냥 딜리트 하면 지워져요.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가라는 게 있어요. 추가가 있어서 메쉬, 이런 오브젝트 덩어리를 메쉬라고 보통 부른다 그랬죠. 그 메쉬 형태들 보면 여기 플랜, 납작, 납작이 플랜, 이런 거는 어땠었냐면 일단은 이걸로 바꿔서 요거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메쉬 큐브, 이건 처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메쉬 원형,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링 형태, 엣지만 있는 형태죠. 요거는 바꾸면은 엣지를 선택해서 필로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익스클로드 해서 이렇게 원통형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UV 스퀘어, 스퀘어가 두 개가 있는데, UV 스퀘어는 이런 식으로 사각면으로 이루어진 엣지를 보면 이렇게 사각면으로 이루어진 스퀘어 9, 그 다음에 메쉬 아이코 스퀘어는 이 삼각면으로 되어 있는 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작업을 했던 거는 여기 밑에 이렇게 옵션이 바로바로 옆에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sub디비전을 높여주면 면수가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작업했던 게 바로 여기 뜹니다. 자, 이런 형태도 있고, 또 메쉬 중에 아까 원형을 만든 다음에 실린더를 만들었는데 바로 실린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중에 콘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메쉬 중에 도넛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메쉬 중에 여기 보면 몽키라고 해서, 요거는 그 3D 프로그램마다 시그니처 형태가 있거든요. 그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T포트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여기서는 수잔이라고 불리우는 이 그 원숭이 얼굴 형태의 오브젝트가 기본 형태로 이렇게 시그니처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가 있고, 기본 형태를 가지고 형상들을 디벨로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뭐 표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오브젝트를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요것만 가지고 일단은 작업을 할게요. 요거까지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요 메쉬 형태로 작업을 한 다음에 요거는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커브는 쓸 거예요. 근데 이제 표면은 넙스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건데, 마야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만드는 마야 프로그램에서 주로 쓰는 건데, 요거는 그 메쉬에서 점선면으로 만드는 그런 그 오브젝트가 아니고, 요거는 약간 점과 점 사이에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곡선을 만드는 형식으로 상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메쉬에 비해서 월등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요즘은 여기 넙스가 조금 용량이 커지고 렌더링이 좀 오래 걸리는 현상이 있어서, 요즘은 T-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곡선면을 이용한 새로운 또 모델링 방법이 요즘 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넙스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 T-스플라인으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은 꼭 필요할 때만 소개를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주로 메쉬로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브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만드는 거 뭐 당연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메쉬로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 커브로 가끔 필요할 때마다 상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당연히 써야 되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상을 만들 거예요. 자, 일단 기본이 되는 큐브로 상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 새로 만드니까 여기 방금 했던 옵션이 여기다 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서 조금 줄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수치를 직접 쳐도 돼요. 0.5. 이게 1이 1m예요. 그러니까 꽤 큰 형태니까 여기 세 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뭐 그냥 1이 미터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3D 프린트 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또 그거에 맞게 작업을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상대적인 크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걸로 이제 상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의자, 간단한 나무 의자 같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단축키로 탭,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단축키로 탭을 눌러주면은 에디트 모드, 오브젝트 모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사각형을 조금 쪼개놔야 돼요. 쪼개나는 거는 여기 보면 분리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세로로 잘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가로로 잘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도 잘리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일단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옵션 밑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열면 되죠. 옵션을 이렇게 두 개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잡혔죠. 그 다음에 엣지 모드로 가가지고 요 위에 것만 딱, 선택 툴로 위에 것만 딱 잡고, 요렇게 모델링 할 때는 여기 반투명으로 해주는 게 여러모로 이 미처 선택 못한 게 있는지, 요게 지금 엣지를 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반투명으로 하면 만약에 이만큼을 다 선택해야 되는데 반투명으로 안 되면 보이는 부분만 선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 할 때는 반투명으로 해주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쪽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으로 이동으로 해서 밑으로 좀 내려줘서 납작한 애를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Z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평면형으로 좀 바뀌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스케일로 바꿔준 다음에 스케일을 해줄 때 요 중간에 있는 거를 잡고 이렇게 늘어주면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요 막대 부분을 잡고 늘어주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또 바로 밑에 옵션의 수치가 나오니까 요거를 깔끔하게 2로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려서 깔끔하게 이렇게 2로 늘어나게. 이게 X축, 이게 Y축이죠. 어떤 게 많이 바뀌는 걸 보면 뭐가 X축인지 뭐가 Y축인지 대충 감이 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판이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면을 선택해 주고, 요거 단축키 1, 2, 3이죠. 3을 선택해 주고, 요 아랫면 하나, 그리고 동시에 여러 면을 선택해 줄 때는 Shift 눌러주고, 밑에 이렇게 요게 4개를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쓰는 거 exclude, 여기 보면 exclude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지역 돌출 이걸 선택하면 요거 차이점은 좀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 다리 형태가 됐죠. 0.2 정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주는데 이번에는 0.05 아니다. 0.07 정도는 되겠구나. 0.07 정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플러스를 눌러줘야지 더, 그냥 여기 요 중간 막대를 하면은 있는 거를 더 늘리는 거고, 플러스를 눌러줘야지 더 추가로 엣지가 생기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0.07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눌러주고 쭉 내려서 이렇게 0.2 정도 다시 내리는 거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다리 부분이 대충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의자의 등받이 부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 2개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익스클루드로 쭉 일단은 길게 다 이번에는 만들어주고, 길이는 0.6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얘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등받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럴 때는 여기 분리 루프 잘라내기로 이렇게 해줘서 얘를 8개, 이쪽도 8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면으로 가서 이쪽 면 Shift 눌러주고 이쪽 면 2개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면 브릿지 페이스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해보면 그 선택면을 가서 일단 오른쪽 키를 누르면 뭔가 기본적인 옵션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면과 요 면을 잇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보면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건 브릿지라고 보통 표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그러니까 페이스면에 브릿지를 연결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또 얘도 브릿지,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브릿지, 얘랑 얘도 브릿지.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것도 보통 보면은 이렇게 브릿지 형태가 생기니까 얘랑 얘도 브릿지, 얘랑 얘도 브릿지. 이렇게 보는 게 좀 헷갈리면 잠시 투명도를 풀어주고 작업을 해도 돼요. 이렇게 브릿지, 얘랑 얘도 브릿지. 자, 대략 이렇게 의자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 보통 등받이 약간 휘어지니까 휘어지는 거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은 대충 요 리프트랑 저거 돌출이랑 요거 잘라내기로 대충 요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봤어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아주 심플한 형태로.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 이런 게 이제 뭔가 변형을 주거나 뭔가 효과를 주거나 그럴 때 여기 모디파이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효과를 주거든요. 지금은 요 등받이가 이렇게 살짝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표현하려면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 중에서 여기 어디갔냐, 심플 변형 이런 걸 쓰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할 일이 있는데,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지금 중심축이 어디 있냐면, 얘 중심이 어디 있을까? 중심축이 어디 있을까? 여기 오류가 하나 있네요. 아까 이쪽 면은 아니고 뒤쪽 면이 선택이 됐었네요. 이런 거 수정을 하는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오류는 잘 생기니까 오히려 일부러 한 것처럼 오류를 수정해 봅시다. 일단은 엣지로 가서 얘 지워주고, 엣지 지워주고, 엣지 다 선택해서 엣지 지워주면 여기는 대충 됐는데, 지금 여기가 뚫렸죠? 요거를 뚫린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는데, 이 엣지면을 다 헷갈리니까 엣지면을 다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쉬프트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Alt를 눌러주고 엣지를 딱 눌러주면 대충 얘가 할 만한 거 같은 거를 대충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라운드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한 면을 쫙 연속적으로 해준다든가, 어떤 법칙이 있으면 엣지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그 부분을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키 눌러줘서 여기 보면 엣지면을 뉴 페이스로 채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단축키가 F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외워두면 좋겠죠. F를 누르면 채워져요. 그러면은 아까 잘못했던 게 수정이 됐죠. 그래서 다시 면을 얘면, 이면, 브릿지, 페이스. 그러면 수정이 됐어요. 마치 일부러 한 것처럼 오류를 수정하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자, 근데 아까 다시 가서 얘 센터가 어디 갔지? 노란 점이 안 보이네. 안 보이면은 어차피 만들려고 한 거니까, 자, 여기 딱 센터 있었구나. 자,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여기에 커서가 3D 커서 있죠? 여기 가운데 걔가 대충 한 요정도 오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오른쪽 키 눌러주고 오리진이 요거예요. 요거 중심을
3D 커서로 이동해주면 중심 일로 이동했죠. 3D 커서는 이럴 때 서머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 클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보통은 얘를 옵션을 통해서 그냥 화살표를 이동해서 이런 걸 잡도록 보통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 블렌더에 좀 특이한 툴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에는 없는. 어쨌든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중에서 심플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뭔가 찌그러졌죠. 이거를 굽히기, 비틀기 아니라 굽히기를 해주고, 지금은 이렇게 굽혀졌으니까, X축으로 굽혀졌으니까 이렇게 Y축으로 구부러지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졌죠. 근데 이제 반대로 쉬게 만들려고 그랬었으니까 얘를 반대로 이쪽으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 뒤로 이렇게 살짝 휘죠. 됐죠? 근데 아랫부분 휘지 말고 윗부분만 휘어야 되니까, 여기 밑에 추가 옵션 있죠? 여기 제한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아랫부분은 도로 펴져요. 이게 아마 딱 센터까지니까 0.5로 해주면은 딱 맞게 될 것 같아요. 아니네. 조금 더 해줘야 되네. 이럴 때는 평면형으로 보고 작업해주는 게 더 좋죠. 자, 이렇게 살짝 휘어지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작업이 딱 됐어요. 됐죠? 이렇게 모디파이를 줘서 이런 식으로 휘임새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 자, 보면 모디파이는 그대로 이렇게 줘도 되고, 이제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나서 여기에다 추가로 뭔가 작업을 이 휜 채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모디파이가 있으면은 작업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모디파이를 준 거를 완성형 메쉬 형태로 끝내고 싶다. 완전한 메쉬, 이렇게 모디파이 이펙트를 준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적용이라는 게 있죠. 여기 화살표 내려서 적용. 얘를 띵 눌러주면 완벽한 휜 그대로 오브젝트가 돼요. 그래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그 휜 채로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의자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둬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핑을 한번 매겨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머티리얼 도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머티리얼을 해주고, 그냥 베이스 컬러를 갖다가 이번엔 그냥 블랙으로 일단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보면 이런 식으로 블랙이 먹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반사값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값 없애면 그냥 블랙이 되죠. 자, 픽토그램 형태로 나중에 렌더링 할 거니까 반사값 없는 걸로 이런 식으로 체어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얘는 잠시 눈을 지워서 안 보이게 하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추가해줘서 일단 메쉬로 원형 하나 만들고, 메쉬로 머리에 해당되는 스퀘어 하나 만드는데 뭐 이걸로 만들어도 되고 이걸로 만들어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고, 너무 크니까 얘를 0.1 정도로만 합시다. 너무 작은가? 0.2.
0.2 정도로만 해주고 얘를 위치를 위쪽에다 놔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해줘서 메쉬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바로 똑같은 거 만들어서 같은 크기로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얘는 조금 더 크게 3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가서요. 평면형으로 봅시다. 요게 지금 요걸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키보드를 이용을 하고 있다면 요 위쪽 위쪽에 있는 번호 말고 오른쪽에 있는 번호 있잖아요. 걔를 한번 눌러보면 요게 단축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단축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업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이것저것 눌러보면 대충 어떤 숫자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 전체를 다 잡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한쪽 면만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투명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체가 다 잡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위로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위쪽만 다시 스케일로 조금만 살짝 납작하게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로 내려서 자 이런 형태가 되게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스케일로 가서 앞뒤를 살짝만 이렇게 너무 납작하겠다. 이렇게 살짝만 납작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체 하나만 더 만들고 이거는 더 작게 0.1 지금 여기 3D 커서에 항상 요 메쉬가 형성이 되니까 먼저 만들었던 걸 살짝 지워서 새로 만든 거 우선적으로 보이게 합시다. 그 다음에 얘도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그 전에 요게 홀수니까 지워주고 요게 홀수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스퀘어 해주고 얘를 열여섯 개가 아니라 홀수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가운데가 두 개로 쪼개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드로 가서 그러면은 여기가 위아래가 숫자가 똑같죠? 지금 이렇게 해줘서 얘를 아래 것만 잡고 이동 모드로 가서 아래로 쭉 열어줄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여기가 요 중심축이 지금 여기 있긴 한데 중심축을 조금만 더 요 끝쪽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서 3D 커서가 요쯤 있어 보이게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오리진을 3D 커서로 이동 그러면 중간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얘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살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됐죠. 정면에서 봅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하는 거는 단축키로 그냥 외워두세요. Shift D 해줘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클릭 해주고, 지금 Z축으로만 내렸으니까 Y축은 약간 흔들린 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0으로 딱 해주면은 밸런스 딱 맞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잡고 또 마찬가지로 Shift D 해줘서 이쪽으로 이동을 딱 시켜주면 이번에는 Y축으로만 움직였으니까 Z축은 0으로 딱 해주면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붙여놓고, 일단은 8까지 됐고요. 다시 평면형으로 뷰를 만든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합시다. 컨트롤 D 해줘서 다리로 해주는데, 이번에 좀 다리니까 훨씬 커져야겠죠? 그래서 뷰를 해주는데, 여기 요 면으로 해주면 이렇게만 커지는 거고, 납작하게, 그죠? 그러니까 요 빈대, 원 안쪽에 빈대를 만들고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커져요. 이렇게 길이를 조금 늘리려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평면형으로 간 다음에 Shift D 해주고 아래로 내려준 다음에 맞춰주고 위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또 두 개를 한꺼번에 Shift 눌러주고 잡아준 다음에 Shift D 해주고 옆으로 이동해서 복사.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인 거 확인해서 0 만들어주면 밸런스 맞게 움직인 거고. 자, 그러면은 3D 졸라맨이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녹화가 꺼진지도 모르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지금 좀 전에 본 거랑 여기가 바뀌었죠? 요거를 이름을 다 바꿔줬어요. 지금 얘를 헤드라서 그냥 H라고 바꿔주고 더블 클릭해서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몸통이니까 바디라고 그냥 이름을 바꿔줬고, 요거는 left arm 1, left arm 2, right arm 1, right arm 2, 그 다음에 left leg 1, left leg 2, right leg 2, right leg 1, right leg 2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름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지금 보면 어디 갔냐? 요게 요 창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각이 다 보이죠?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부드럽게 해주려면 쉐이드 스무스 잡고 쉐이드 스무스 그러니까 각이 부드럽게 보이게끔 보이기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각이 다 있지만 보일 때는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풀려면 쉐이드 플랫 해주면은 다시 각처럼 보이죠. 스무스, 쉐이드 스무스, 쉐이드 스무스,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까 그 의자처럼 머티리얼을 적용을 해주는데 새롭게 해주려면 새로운 거지만
기존에 있던 머티리얼 그대로 쓰려면 여기 아래서 좀 전에 했던 머티리얼 잡아주면 그대로 되죠. 지금 머티리얼 반영된 걸 보려면 요 뷰어로 봐야죠. 그래서 또다시 얘도 머티리얼 적용하고 얘도 요거 얘도 요거 얘도 요거. 자, 이렇게 다 머티리얼까지 반영이 됐고 작업할 때는 그냥 이렇게 모양대로 보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 이제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네가 다 이 몸통에 종속이 되게 배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도 몸통에 종속이 되고 얘는 얘에 종속이 돼서 얘가 다시 율로 종속이 되게 얘도 얘한테 종속이 되고 얘는 얘한테 종속이 되게 그렇게 해줘야지 관절 졸라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몸통으로 종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몸통이 B죠. 얘를 종속을 시킬 때는 Shift를 눌러주고 얘를 잡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죠. 헤드가. 그러면 몸통을 잡고 움직이면 따라오죠. 그래서 얘는 Shift를 눌러주고 여기로 종속시켜주고 얘는 다시 여기로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로 종속이 돼서 얘가 다시 바디로 종속 얘도 여기로 종속이 되고 얘는 다시 여기로 종속 얘는 여기로 종속이 되고 얘는 다시 여기로 종속 그렇게 되면 얘가 움직이면 다 따라오죠. 그죠? 이렇게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됐으면 체어도 다시 살려서 배치를 해 봅시다. 체어가 조금 작으니까 체어를 조금만 키워주고 키워줄 때는 한 방향으로 키워줄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키워줄 때는 그냥 요 모양이 없는 쪽에 그냥 원 안쪽을 해주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커집니다. 너무 커졌다. 자,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평면형으로 해주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얘도 이렇게 평면형으로 만드니까 의자가 너무 작은 게 티가 나네요. 다시 약간 키워줘서 이렇게 됐죠? 머티리얼 반영된 채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와 의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보통 이렇게 회전을 주면서 동작을 만들 건데 이제 회전을 줄 때 조금 주의할 사항. 자, 얘를 회전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얘 종속이 됐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따라오겠죠? 근데 지금 보면 요 녹색, 파란색, 빨간색은 축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요 하얀 선은 요 뷰 지금 보고 있는 각도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약간 애매한 각도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중간을 잡고 움직이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데 요거는 여기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딴 각도에서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임을 주는 게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거를 신경 쓰면서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뭐 의자에서 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형상을 하나 했고요. 또 다른 형상 한번 더 해볼게요. 대략 이렇게 한 다리 딱 걸치고 건방진 포즈의 장면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렌더링 모드로 갔는데 얘가 반사 가격이 너무 없으니까 입체감이 너무 없어서 살짝 입체감을 줄게요. 이렇게 반사 값을 살짝 주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조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라이트 잡아주면 여기 라이트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포인트 스포트 있어요. 이렇게 스포트 해주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폿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도, 자, 카메라 뷰, 여기 카메라 뷰가 있어요. 액티브 카메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뷰가 바로바로 안 보이니까 카메라 뷰를 동시에 보고 싶으면 이 창을 갖다가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 끝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그 모서리 부분을 잘 갖다 대야 돼요. 커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한쪽은 뷰를 카메라 뷰로 만들고 렌더링 모드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잡아주면, 자, 자기가 원하는 뷰에 이렇게, 요게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나도 블렌더를 많이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익숙치 않아서 좀 버벅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나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렌더링 모드에 들어가면 일단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면, 해상도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면 얘를 조금 넓히고 수치로 씁시다. 2000에 1500 정도로만 합시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당겨줘서 내려오고요. 원하는 각도에 딱 갖다 놓고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변을 좀 밝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컬러를 일로, 여기 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일로 들어가서 컬러를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조금 손을 봐야겠네. 반사를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러니까 살짝만 줘서 렌더링을 해보면, 여기 렌더링에 여기 보면 F10이죠. 렌더링 이미지가. 자, 렌더링이 되었으면 여기 이미지 저장해주고, 아까 폴더에 저장했던 폴더에다가 JPG, PNG면 뒤가 뚫리게 나오겠죠. JPG 하면 그대로 나오겠고, 폼질을 한 90%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 일단 저장을 이렇게 이름을 저장을 해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JPG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요. 마무리됐으면 요건 저장을 잘 해두고 첫 번째 3D 이미지 작업을 마무리해 봅시다.